7월 중순부터 이제 1인 시위를 한 10월 중순까지는 1일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9월 18일 일자로 식약처가 저를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그 징계 처분을 내려서 현재는 지금 식약처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식약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언론사나 또 특히 전문지 통해서 또 식약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메디컬 타임즈에서 사실 칼럼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평상시 제가 식약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무척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의 주된 경험은 사실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전공이 진단검사학과 전문의로서 검사실을 관리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검사가 부정확하면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의 진료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더 스케일이 좀 커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또 그런 보람이 있었어요.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공적인 기관인 식약처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와서 어떤 공권력의 힘이라는 걸 제가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힘을 잘 쓰면 정말 국민과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꼈고요. 하지만 그 힘이 있는데 식약처가 아마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어떤 식약처를 통해서 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이렇게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어떤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당연히 쓰고는 일부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더 잘 쓸 수 있는데 더 잘 쓰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절망을 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 그런 것들이 저를 1인 시위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항암제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부작용 그 보고를 검토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임상시험 중 항암제 부작용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 안전성 조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실하게 취급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식약처의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 심사에는 아예 의사들이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가할 때도 이 약이 진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인지, 그 정도의 약인지를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중요한 그런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일에 의사가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시스템상, 특히 안전성 관리 시스템상 너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그 전문성이라는 건 국가의 수준하고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규제기관이 다 선진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의 어떤 실력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전문성, 전문인의 실력하고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어떤 수준이 규제기관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럼 수준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의 수준이 현재 식약처의 수준이랑 비슷하면 아마 제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더 힘을 키워야 되는 문제인 거지, 국가가 지금 아직 힘이 없는데 규제기관만 강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국가에 있는 전문가의 실력도 굉장히 그 선진국이랑 거의 비견할 만큼의 실력이 있는데, 식약처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전문성을 강화하면 되니까.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아마 제가 그냥 일반 병원이나 회사 같았으면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조직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조직을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약처라는 조직은 공적인 조직이고 그것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민과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경우 전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의 수준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제가 그런 조금 그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실상을 알고도 그냥 나몰라락 하고 그만두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1인 시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인 시위를 한 이후에 저에게 징계에 대한 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담당 과장이. 너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곧 1인 시위 자체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이죠. 물론 징계 사유 자체에 1인 시위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안전성 관리를 그 적극 그 식약처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추후 유사한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적극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상관들에게 이런 식으로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징계 사유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모욕했다. 상관을 협박했다. 그런 것들이 징계 사유이긴 하나, 그런 일들은 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징계의 시점을 봤을 때는 또 징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꺼낸 그 시점이 1인 시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1인 시위하는 어떤 전문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한 거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지금 철회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2주 전에 받았어요. 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인 저를 다시 받아들여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식약처의 부담감은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 자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해고의 지금 근본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풀고, 그 다음에 재계약 자체 안 하는 것도, 해고도 이제 부당하다는 걸 다시 순차대로 밟아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하는 과정을 밟아가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식약처를 점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의사만 식약처를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전공의 전문가들도 식약처에 오래 머물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왜 전문가들이 오래 일하기가 어려운 조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징계를 받고 저는 이제 이 징계, 1인 시위와 징계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어떤 약이나 의료기기 관련한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어떤 용감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한 저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약이랑 의료기기 관련한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이제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의사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렇게 될지라도 제가 징계 부당함을 풀고, 그리고 해고의 부당함을 이제 풀고자 하는 그 노력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중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함이 결정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를 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가서 징계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저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내부의 제가 어떤 개인을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국가와 환자의 안전에 좀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그것이 이렇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서 그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내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의 징계가 굳어지게 되고 복직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어느 누가 내부에서 용감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또 외부에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갈 텐데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잘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저의 이 1인 시위의 작은 노력이 식약처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 근본적인 어떤 성장의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